여러분들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자꾸만 사람들하고 충돌하게 된다면요. 이 글자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. 그리고 이 글자를 마음에 새기고 공간에 적용을 해보세요. 그렇게 되면은 분명 이 6월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전과 후로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겁니다. 네,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, 저는 전동입니다. 매월 이렇게 시작이 될 때 의미 있는 글자, 우리가 마음에 새길 딱 글자 하나를 계속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삶에 적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. 만약 이 영상을 여러분들 6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. 이 글자 나름의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여러분들의 삶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고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 글자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용하는지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6월 제가 딱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마음에 새길 그 추천드린 한 글자는요, 바로 가틀동자입니다. 가틀동, 많이들 들어보셨죠? 이 가틀동자가 들어가는 그 단어가 어떤 게 있나요? 동고동락,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한다. 그리고 동감,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,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단어들이 항상 쓰이는 것이 바로 이 가틀동자라는 건데요. 제가 이 글자를 선정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요, 우리의 그 현실적인 지금 이 시기에 맞는 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제 조만간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될 건데, 사실 제가 굳이 얘기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? 우리나라 완전히 지금 반반으로 갈라져 있고, 내가 지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 완전히 나쁜 사람 혹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욕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참 그 많은 이 시기가 지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삶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책임을 묻고, 물론 그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상 주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.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역시나 주인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상대를 포용하고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가틀동자라는 글자를 가져왔고, 두 번째로 이 자연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요, 이 불의 시기입니다. 불, 어떤 불이냐? 겉으로 드러났던 불이 이제 땅 속으로 스며드는 시기인 거죠. 즉 우리가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것, 겉으로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그런 화, 부정적으로 보면은 그런 화를 의미합니다. 자, 그러다 보니 우리가 더 쉽게 뭔가 화를 내고 인내하지 못하는 지금의 시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 가틀동자가 여러분들의 이 시기에 큰 방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이 글자를 조금 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. 예전 이 글자 하나를 풀이해 놓은 그 동양의 고전을 설문해자라고 하는데요. 이 설문해자를 보게 되면요, 이 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입을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. 즉, 우리가 막 이렇게 마을이 모여 있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 가틀동자라고 하는 겁니다. 우리가 한 공간에 모여서 똑같이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, 즉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서 서로가 같은 의미를 공유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그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틀동에 대한 글자적인 해석이고요. 자, 이제 이 가틀동자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제가 공간에 대한 부분, 생각에 대한 부분, 언행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쫙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로 우리 공간 중에서도요, 가틀동의 의미가 가장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는 곳은요, 바로 거실일 겁니다. 거실. 이 거실은 풍수적으로 현대에 만들어진 공간이고요. 각각 공간에 있는 기운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그런 결집의 장소입니다. 이렇게 모이는 장소이지만은 여러분들 가족을 한번 4인 가족을 상상을 해볼게요. 아버지, 어머니, 아들, 딸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, 소파가 4인 가족이 쫙 있으면은 각각의 위치가 아마 다 있을 겁니다. 이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각자 바라보는 시선대로 내 집을 인식을 하는데, 자, 여기서 우리가 같아지는 연습, 제가 의미 있는 연습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. 어떤 연습이냐? 여러분들이 평소에 앉는 자리와 바꿔서 한번 앉아 보는 겁니다. 자, 예를 들어서
그 소파 자리가 이렇게 3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1번 자리에 앉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3번 자리에 앉아보는 것이고 3번에 계셨던 가족은 1번 자리에 앉아서 집안을 다르게 바라보는 겁니다. 이러한 개념은 제가 예전에 그 다른 영상에서도 비슷한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집이라고 해도요 항상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에서 집을 바라보기 때문에 한번 딱 다른 곳에 앉아서 집을 바라보라라고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집 자체를 조금 더 다르게 인식하게 되고 또 객관화시켜서 이 공간에 대한 그 소중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자리를 바꾸는 것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말로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상대방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 물리적으로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대방이 앉는 그 자리에 딱 위치를 해보라라고 하는 거죠. 왜 심리치료 중에서도 그런 의미 있는 그 심리치료가 있잖아요. 바로 역할을 바꿔보라고 하는 거죠. 예를 들어 부부가 상담을 왔다라고 한다면은 아내는 남편의 평소 모습대로 남편은 평소 아내의 모습대로 역할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을 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 잘못했었구나,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이 물리적인 장소의 이동도 의미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고요. 자, 그 다음 2번째로 관계에 대한 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. 이 관계 이번 달에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보시냐면요. 바로 미운 사람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. 주변에 미운 사람 있을 겁니다. 정말 증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왠지 저 사람만 보면 뭔가 짜증이 나 이런 사람들도 주변에 있을 건데 자, 이런 미운 사람들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리시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 내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거, 이게 바로 이 같을 동자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실제로요,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어떤 싫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에게서 내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즉,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속에는 그렇게 내가 부정하고 싶은 나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. 자,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 그 사람 역시나 나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 미운 마음이 조금은 사라지고 옅어질 수가 있게 되면서 주변이 조금 더 평온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 연습을 이제 한 번씩 해보실 것을 꼭 권해드리고요. 그 다음 3번째로는요. 말인데요. 말 중에서도 요 말을 이번 달에 한번 자주 해보십시오. 바로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겁니다. 제가 또박또박 적고 싶은데 또박또박 적으면은 느려지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글자를 못 쓰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. 어떤 분이 글자 쓰려면 좀 똑바로 쓰라고 하시는데 제가 똑바로 쓰다 보면요 여러분들도 빨리 쓰라고 할 겁니다. 근데 저는 빠르게 또박또박 그거 2개는 다 못합니다. 그냥 빨리 쓰고 제가 의미를 전달 드릴 테니까 대강 글자 보고 알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사람 왜 저래? 이게 아니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럴 수 있지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 그 공감을 시작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이거는 공감일 수도 있고요. 참는 마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끙 하고 참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공감을 하다 보면은 서로가 대립하는 상황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어떠십니까? 아마 좀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. 저거를 하기 싫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즉, 하기 싫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볼 것 같으면은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를 하게 됐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그 가치가 더 클 수 있다라는 것도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남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길 바라지만은
지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? 남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오히려 그냥 남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면은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것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이런 의미 있는 글자 하나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루하루 의미 있게 잘 살아 나가시길 바랍니다. 네,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